어느 날 오후, 수지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은행 앞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한 노숙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청년들은 노숙자의 낡은 짐을 발로 차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돈을 빼앗으려 했다. 노숙자는 깡마른 몸으로 바닥에 웅크린 채 겁에 질려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치거나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미 군에서 은퇴한 민간인이었고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노숙자의 눈에 비친 절망감과 청년들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보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정의를 외면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군인 특유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청년들은 그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겉모습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겨우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그만두시오. 불법적인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청년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었지만 수진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리더를 제압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고 오직 그의 팔을 비틀어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놀란 청년들은 당황하여 도망쳤다. 수진은 노숙자에게 다가가 흩어진 짐을 주워주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숙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수진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어떠한 보상도 원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정의감과 용기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이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명예가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를 운명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지은 장군의 고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국가보훈처 주최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이 추모식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녀 자신과 아버지의 삶의 의미가 담긴 행사였다. 도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그녀의 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그녀의 차량 뒷범퍼를 살짝 스친 것이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수지는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채서 내렸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으스대며 걸어 나왔다. 그는 다름 아닌 오진우 중위였다. 교통경찰관인 그는 젊고 잘생겼지만 권위적이고 오만했으며 특히 여성과 소수자들을 경시하는 노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겉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줌마, 운전 똑바로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감히 내 차를 긁어 사고 내놓고 뻔뻔하게 내려오는 꼴하고는. 오중희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모욕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진의 평범한 옷차림과 침착한 태도를 아줌마의 뻔뻔함으로 해석했다. 그의 눈빛은 수진을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다. 수진은 차분하게 대꾸했다. 오중희님,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보다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가 뒤에서 살짝 밀린 것 같은데요. 수진은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하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 중위에게는 건방진 태도로 들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뭐라고 지금 감히 경찰관에게 훈계질이야 아줌마. 당신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말이 많군. 오중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진의 외모와 침착함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여자는 운전도 못하고 저런 인종은 늘 문제만 일으킨다는 자신의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참고 있었다. 그녀는 추모식에 늦어서는 안 되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다. 오 중위님, 제가 지금 중요한 국가 행사에 가는 길이라 바쁩니다. 사고는 보험 처리하고 필요한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중위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국가 행사는 무슨 아줌마가 갈 곳은 경찰서나 병원밖에 없어 보여.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다니까. 괜히 큰 소리치고 말이야. 이봐. 김 팀장님, 오 중위는 무전으로 자신의 상관인 김민혁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 팀장 또한 오 중위와 비슷한 성향의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그는 오 중위의 말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 팀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 중위의 말만 듣고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오 중위와 같은 편견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역시 오 중위가 말한 대로군. 뻔뻔한 여자야. 수진 씨, 당신은 지금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장 수갑 채워. 김 팀장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수진은 경악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제복도 입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답답했다. 그녀의 주머니에 있는 훈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고요했던 세상은 이미 거대한 폭풍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이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운명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지은 장군은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일방적인 태도에 경악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순식간에 공무집행방해와 현행범 체포로 둔갑하는 상황은 그녀의 오랜 군 생활에서도 쉽게 겪어보지 못한 부당함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 있는 훈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갑 채워 당장 김민혁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오진우 중위는 비웃는 얼굴로 수갑을 꺼내 들었다. 아줌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경찰관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지. 수진은 침착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불의에 맞서 싸워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잠시만요. 김 팀장님, 오 중위님. 한지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진우 중위가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 규정 위반, 당신이 뭘 안다고 규정을 논해 입어. 김 팀장님, 이 여자 완전 미쳤나 봅니다. 빨리 수갑 채우죠. 오 중위님, 교통사고 현장 처리 규정 제27조 3항에 따르면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신분 확인 및 사고 경위 청취가 우선이며 현행범 체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것이지 정당한 이의 제기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지은은 또박또박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법과 규정에 대한 깊은 지식이 담겨 있었다.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입에서 이렇게 정확한 법 조항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분함과 지적인 태도는 그들이 평소에 상대하던 아줌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아는 척 하는군. 김 팀장님, 이봐요. 그냥 빨리 끝내죠. 오진우 중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그리고 오 중위님, 방금 차량 접촉 사고 현장 처리 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주변 CCTV 확인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이 교차로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한지은은 오 중위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오 중위와 김 팀장은 당황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한지은은 그들의 모든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현장 주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택시기사 김진호 김진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한지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저 아줌마, 보통 사람이 아니군. 김진호 기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기요.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제 블랙박스로 다 찍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경찰관 두 분의 태도까지요. 혹시 필요하시면 김진호 기사의 말에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에 당황했다. 특히 오진우 중위는 김진호 기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불안해했다. 이봐, 아저씨, 당신 지금 공무집행방해에 가담하려는 겁니까? 빨리 비켜서세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김민혁 팀장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김진호 기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지은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고 그녀를 돕고 싶었다.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은 한지은의 침착함과 지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지은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한 인물로 규정했다. 그들은 그녀의 차에서 수상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오 중위는 한지은의 가방을 거칠게 뒤졌다. 그의 손에 한지은의 주머니에 있던 낡은 구리빛 훈장이 잡혔다. 이게 뭐야? 군인 훈장. 이 아줌마 혹시 군인 사칭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라도 숨기고 있는 건가? 오진우 중위는 훈장을 들고 비웃었다. 그는 훈장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수상한 물건일 뿐이었다. 김민혁 팀장은 오진우 중위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 기회에 저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리자. 그들은 한지은을 군인 사칭 또는 위험한 인물로 몰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즉시 내부망을 통해 한지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덤비고 군인 사칭까지 하는 위험한 여자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한지은이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구금하고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한지은은 그들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훈장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넘어 뿌리 깊은 편견과 부패에 맞서는 거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로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한지은 장군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차에 실려가자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권력을 이용해 한 여성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한지은은 곧바로 차가운 신문실에 갇혔다.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공간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은 신문실로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모욕구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수진 씨, 당신은 지금 중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의 운전 부주의와 경찰관에 대한 불손한 태도는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괜히 이를 키우지 마시죠. 김민혁 팀장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듯한 신문 조서가 들려 있었다. 오진우 중위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듯 그녀를 노려봤다. 아줌마, 군대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권위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고생을 사소합니까? 오 중위의 말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편견과 여성 비하가 담겨 있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겪는 부당함에 대한 고통의 신호였다. 김민혁 팀장은 수진의 겉모습과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그녀를 불량 시민으로 문제인물로 규정하려 했다. 그는 이미 언론에도 이 사건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직 여군 장성, 경찰관의 난동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수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을 계획이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향한 야망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한편 경찰서 로비에는 택시기사 김진호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체포되던 순간부터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진우 중위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수진의 차를 스치는 장면, 그리고 두 경찰관이 수진에게 과도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는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진호 기사는 몇 차례 경찰서 직원에게 영상을 제출하려 했지만 매번 김민혁 팀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김진호 씨, 이건 우리 경찰의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은 나중에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경찰관의 말은 단호했고 김진호 기사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수진의 억울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물러선다면 수진이 부당한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는 경찰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수진은 유치장에 갇혔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정식으로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했다. 그녀가 참석하려 했던 추모식 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횡포 앞에서 그녀는 홀로 싸워야만 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는 아버지의 훈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의 시선을 견뎌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 즉 자신의 진정한 신분과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폭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은 장군은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는 쉬지 않고 욱신거렸고 아버지의 훈장은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민혁 팀장과 오진우 중위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다니까. 괜히 큰 소리치고 말이야. 그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그녀를 질식시킬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군사적인 직관과 뛰어난 분석력이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날카롭게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체포되던 순간부터 경찰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다시 떠올렸다.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표정 변화, 그들이 주고받던 무전 내용,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위화감.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그녀에 대한 편견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오진우 중위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와 은밀히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김민혁 팀장이 밤늦게 특정 유흥업소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 이 영상들은 그녀가 과거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얻은 보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편견을 가진 경찰이 아니라 지역 마약 조직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부패 경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이 은폐하려던 것은 그녀의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들이 연루된 마약 조직의 증거물 운반과 관련된 다른 불법적인 교통사고였다. 그들은 수진의 사고를 빌미로 그녀를 붙잡아 그들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다. 이수진 씨,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자백이 없다면 우리는 당신을 정식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모 씨, 그딴 건 이미 끝났어. 유치장 문 너머로 오진우 중위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수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유치장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택시 운전사 박승호 기사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있었다. 저 안의 여성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저 두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여기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박승호 기사의 외침에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박 기사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박 기사의 뒤를 따르던 탐사 전문 기자 최현우, 초이 훈우와 카메라팀이 나타났다. 최현우 기자는 박승호 기사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는 김민혁 팀장과 오진우 중위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김민혁 팀장님, 오진우 중위님,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고한 시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권력 남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최현우 기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카메라가 경찰서 내부를 비췄다. 김민혁 팀장과 오진우 중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언론의 등장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그들은 당황하여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치장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식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든 아버지의 훈장이 강렬하게 빛나는 듯 했다. 그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지금이다. 아빠, 제가 해낼게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폭발시킬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 유치장은 단순한 감금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할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현우 기자의 카메라가 불을 뿜는 가운데 유치장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혁 팀장과 오진우 중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수진 장군은 유치장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났고 아버지의 훈장은 그녀의 손에서 뜨거운 온기를 뿜어냈다. 지금이다. 아빠, 제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싸울게요. 수지는 차분하게 유치장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그녀는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강렬한 존재감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김민혁 팀장님, 오진우 중위님, 저는 이 자리에서 귀관들의 명백한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최현우 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군번호 육군참모총장만이 알 수 있는 특수번호와 계급을 명확히 밝혔다. 저는 예비역 육군참모총장 직속 이수진 장군입니다. 현재 귀관들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은 장군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군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진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장군, 그것도 여자 장군이라고 기자들은 경악했고 주변의 경찰관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고 온몸을 떨었다. 수진은 계속해서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데이터의 흐름은 마치 영화처럼 그들의 범죄를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오진우 중위, 당신은 며칠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마약 조직의 증거물을 운반하던 트럭 운전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김민혁 팀장, 당신은 그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인 박태성과 은밀히 만나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은 이 지역의 마약 유통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비호를 해왔습니다. 수지는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 시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까지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직관과 분석력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 미쳤어, 거짓말이야. 김민혁 팀장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졌고 그는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때 박승우 기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김인혁 팀장님, 오진우 중위님, 저는 이수진 장군님의 체포 과정부터 두 분의 모든 부당한 행동을 제 블랙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우연히 촬영한 영상에는 오진우 중위님이 트럭 운전자에게 뭔가를 받고 사건을 은폐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박승호 기사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진우 중위가 돈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최현우 기자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오진우 중위와 김민혁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경찰서 복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현우 기자의 생방송 보도와 박승호 기사의 영상 제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악이 서려 있었다. 경찰청장은 김민혁 팀장과 오진우 중위를 향해 소리쳤다. 김민혁, 오진우 너희는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다. 당장 체포해. 경찰들은 즉시 김민혁 팀장과 오진우 중위를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들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이수진 장군은 경찰청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격려했다. 경찰청장은 그녀에게 깊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수진 장군님은 무고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는 거대한 음모로부터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청장은 언론 앞에서 이수진 장군을 칭송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수진 장군을 향해 환호했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감동했다. 한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했던 여성 장군이 부패한 경찰을 응징하고 거대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 든 아버지의 훈장이 따뜻하게 빛났다.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 속에 우뚝 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의 승리였다. 이수진 장군이 경찰서에서 겪었던 사건은 즉각 전국적인 특보로 보도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박승호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최현우 기자의 생생한 현장 보도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김민혁 팀장과 오진우 중위의 권력남용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은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묵인하고 비호했던 마약 조직 블랙스네이크 또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어 뿌리째 뽑히기 시작했다. 이수진 장군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자 정의의 표상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를 향했던 편견과 비난의 시선은 이제 깊은 존경과 찬사로 바뀌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지성, 그리고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한편 박승호 택시기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양심적인 행동은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이후 시민부리 신고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사회 곳곳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현우 기자 또한 특종 보도로 인해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보다 이수진 장군의 용기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후 탐사보도에 더욱 전념하며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났다. 그는 이수진 장군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수진 장군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국방부에서는 그녀의 뛰어난 리더십과 군사적 역량을 인정하여 국방부 인권 및 국방개혁 특별 고문 시디라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는 군 내부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군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또한 그녀는 전국 각지의 사관학교와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으며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멘토가 되었다. 수진은 이 모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이자 자신의 신념이었던 명예가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는 순간임을 알았다. 며칠 후 수진은 아버지와 민준의 무덤을 찾아갔다. 따뜻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훈장을 꺼내어 두 비석 사이에 조용히 놓았다. 아빠, 그리고 민준아,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젠 편히 쉬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어요.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명예, 제가 지켜나갈게요. 이 사회의 모든 불의와 편견에 맞서 싸울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그녀가 이겨낸 모든 시련과 새롭게 시작될 삶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온을 찾았다. 그녀의 옆에는 박승호 기사와 최현우 기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수진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함께 걸어갈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은 장군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의 상징이자 변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국방부 인권 및 국방개혁 특별 고문으로서 군 내부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녀의 지휘 아래 군 복무 환경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으며 여성 군인과 소수자들의 인권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녀의 업적은 전 세계 군 조직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군인의 기계가 느껴졌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그녀가 이뤄낸 수많은 변화와 승리의 증표처럼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한지은 인권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법적인 권력 남용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수진은 재단을 통해 전국 각지의 학교와 경찰서,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직접 강연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을 깨고 약자를 보호하며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수진은 새로 개관한 정의의 광장리에 서 있었다. 이 광장은
그녀의 제안으로 조성된 곳으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 싸운 무명의 영웅들을 기리는 공간이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평화의 비둘기 상징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비석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승호 기사와 최현우 기자가 함께 서 있었다. 박승호 기사는 이제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재단의 상근 간사로 일하며 수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최현우 기자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 전문 기자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장군님, 아니 이제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이렇게 훌륭한 곳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승호 기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박 기사님, 최 기자님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덕분입니다. 그때 광장 저편에서 젊은 남녀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수진의 강연을 듣고 감동받아 재단에 합류한 젊은 법률가와 인권 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진처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젊은 얼굴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수진은 광장 중앙의 평화의 비둘기 상징물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의 훈장이 따뜻하게 빛났다. 아버지,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의 명예는 영원히 빛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고독이나 슬픔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평온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향한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정의를 향한 끝없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지은 장군의 용기 있는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한지은은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군인의 절제된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깔끔하게 접힌 군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안 되는 가족 사진과 함께 빛바랜 부대 마크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군에서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군인의 엄격한 규율에 따라 움직였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흐트러짐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아프리카계 혼혈인이었다. 그녀의 피부색과 이국적인 외모는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편견과 싸워야 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사려 깊었지만 동시에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젊은 시절 위험한 임무 중 생긴 상처였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늘 낡고 오래된 구리빛 훈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버지 또한 군인이었고 불의한 시선과 싸우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분이셨다. 훈장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유언이자 삶의 나침반화도 같았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통밀빵과 블랙커피.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응시하며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만남을 피했고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살아갔다. 매주 그녀는 인근 군인 묘지를 찾아 아버지가 잠든 비석 앞에 섰다. 말없이 훈장을 꺼내 비석 위에 잠시 올려두곤 했다. 차가운 비석은 아버지의 고요한 잠을 상징하는 듯했다.